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의 최고의 주식 전문가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좀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이 이야기들, 이슈 이야기들은 저희가 종목 속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오늘 리뷰 종목들도 많이 연관돼서 준비해왔거든요. 저희 일발장전 계속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은 이슈도 얻고 또 관련한 투자 종목에 대한 꿀팁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요,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일발 종목 뭡니까? 뭐 좀 지루하시더라도 어제 나온 젠슨항 관련된 기사를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종목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이 종목을 자꾸 삼성향 종목이라고 얘기. 물론 뭐 삼성 쪽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종목을 이제 TSMC향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오늘은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네. 먼저 이제 종목 얘기 해드리기 전에 어제 이제 젠슨항 CEO 이제 발언과 관련해서 네. 아침에 지금 뭐 잘 브리핑 해주셨다시피 어제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는 콜 테스트 실패한 적이 없다. 네. 뭐 맞는 얘기잖아요. 예. 실패한 적도 없는데 아직까지 성공한 적도 없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 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네.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엔비디아 쪽 콜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라는 걸 확인 사살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는 통과되겠죠, 당연히. 네. 이게 뭐 올해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HBM4가 나왔을 때 HBM3E를 공급하게 될지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네. 어쨌든 지금은 엔비디아 이제 주력 제품에 들어가는 HBM이 HBM3도 아니고 HBM3E 12단 제품이 네. 이제 가장 이제 하이엔드 주력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이제 콜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전히 뭐 일본 장비 써도 안 되고 세메스 장비 써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이제 써야 네. 수율이라든지 콜 테스트 통과하는데 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실하게 이제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이제 전략적인 어떤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한편으로 이제 조금 씁쓸한 게요. 이게 며칠 전에는 영일 만에서 유전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네. 시장의 모든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틀간 완전히 어지러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어제 뭐 네. 한국가스공사 거래대금만 보시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깜짝 이제 놀랍니다. 거래대금이 이제 쏠렸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도 어제 장중 내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강하다 보니까 장중 내내 반도체 종목들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하루 종일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가 젠슨항 CEO가 대만에서 이제 발언한 요게 이제 기사화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네. 급등을 하는 그런 날라갔습니다.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뭐 씁쓸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하루빨리 콜 테스트를 좀 통과해서 HBM3E 그리고 앞으로 이제 HBM4까지 이제 계속 이제 세대 교체가 좀 될 텐데 빨리 시장 진입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 전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도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효과가 좀 발휘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전장에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강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시세가 이어지는 종목들과 그렇지 못하고 이제 찍 가다가 그냥 다 예, 윗골이 예. 좀 다는 종목들이 확실하게 저는 오늘 차별화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 중에 하나 이오테크닉스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요. 이오텍스니스 하면 우리 뭐 시청자분들, 초보자들도 네. 전형적인 삼성전자향 맞습니다. 대표 소부장,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는 TSMC 관련주다? 네. 발상의 전환인가요? 최근에 네. 이제 조금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이오테크닉스가 사실 출발 자체가 삼성 반도체 칩에 삼성 로고 레이저 마킹하는 네. 그 회사로 이제 출발을 예. 했어요. 예. 그런 이제 회사가 시총 2조 원이 넘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장비 회사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사실 레이저 장비 쪽에 있어서는 국내에 뭐 아주 독보적인 네. 이제 기술력을 입증받은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력 장비 중에 이제 최근에 뭐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드릴러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스텔스 다이싱 장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피코세컨드 이제 레이저 그루빙 장비 요 두 개를 이제 여러분들께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이제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텔스 다이싱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HBM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D램을 이제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D램을 쌓아 올려서 그게 이제
전류, 전기적인 신호가 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TSV 이제 공법이 좀 들어가는 거고 네. 쌓아 올린다라고 해서 칩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져 버리면은 사실 이제 칩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HBM3E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은 8단, 12단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GPU하고 같이 이제 패키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두께에 이제 규격 제한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720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게 다행히 775 마이크로미터까지 규격 제한이 이제 조금 더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가 아주 강하게 이제 부각이 좀 되다가 이게 이제 두께 규정이 이제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아 당분간은 지금 방식대로 MR 머프 방식으로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겠다. 16단까지도 아마 이제 775 마이크로미터 정도면 네. 기술 혁신이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칩의 두께를 최대한 얇게 만드는 게 기술 경쟁의 또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가 이제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디스코 회사가 거의 이제 독점하고 있는 이 스텔스 다이싱도 이오 테크닉스가 이제 국산을 해가지고 이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국내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뭐 스텔스 다이싱 쪽은 거의 이오 테크닉스가 독보적인 이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부각됐던 이슈가 대만의 TSMC 이제 솔벤더로 등극했다. 이것도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거요, 네. 애플 쪽에서 M4 칩을 만들 때 일본 장비 쓰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기사화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TSMC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M4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B100 AI 가속기를 만들 때는 이오 테크닉스의 피코세컨드 레이저 그루빙 장비, 레이저 그루빙 장비는 레이저로 이제 반도체 칩을 이제 절삭 깎아낼 때 네. 거기에 이제 윤곽을 미리 이제 그려놓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 레이저 그루빙 장비를 이오 테크닉스 거를 이제 독점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오 테크닉스는 뭐 삼성향 수혜주이기도 합니다만 네. 앞으로는 TSMC 이제 대만의 TSMC가 결국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이제 파운드리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사세를 확장을 좀 시켰잖아요. 그 라인에 이제 이오 테크닉스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편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 그런 이제 측면에서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강하게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이오 테크닉스도 어저께 시간의 시장에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삼성향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이어서 한 3, 4% 정도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떠서 출발을 좀 떠서 마감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TSMC 쪽 매출이 이제 좀 늘어나면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로직 반도체 단에서 지금 이오 테크닉스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드릴러 장비라든지 오늘 말씀드렸던 피코세컨드 이제 레이저 그루빙 장비 이런 것들에 이제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HBM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시장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1분기 때 예상보다 실적이 좋지 않았고 또 삼성전자가 여전히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못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대표적인 수혜주로 낙인 찍혀 있는 지금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4월, 5월 달에 굉장히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 구간이 저점에서 이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일단 시간의 시장에서 좀 갭을 떠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금 감안해서 오늘 초반에도 아마 분명히 한 3, 4% 좀 떠서 출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한 21만 원 정도를 제가 조금 높여가지고 뭐 21만 원 정도에 매수하셔도 충분히 바닥에서 이제 사는 거니까 21만 원 정도 근처에서 편안하게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24만 원. 그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는 저는 뭐 정고점 충분히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24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 말씀드리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또 목표가 상향 조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9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영민 매니저도 설명을 했지만은요, 레이저 하나로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전공정에서 그래서 식각도 하고요, 네, 증착도 레이저로 맞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주셨지만 이제 후공정 쪽에 패키징으로 가면서 다이싱에 이제 굉장히 또 네, 기술력이 맞습니다. 돋보이면서 TSMC까지도 픽하는 그런 쪽 포인트를 삼성전자 플러스 TSMC 한번 노려봐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준호 매니저, 이오 네. 테크닉스도 궁금하고 오늘 이 젠슨 허걸 발언 때문에 맞습니다. 삼성전자 향 뭐 다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준호 매니저만의 혹시 픽도 궁금하고 하나마이크론도 좀 연관돼서 좀 같이 좀 움직일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전일 시간외에서 그래도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다 반등이 떴죠. 나와줬는데 뭐 어제 잠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마음도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만 거의 독점적으로 받기보다는
삼성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이제 세 개 기업에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HBM을 공급을 받는 게 훨씬 더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제 공급망 이슈 네.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지난번에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었던 퀄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부분들은 바로 즉각 반박을 해주면서 이제 삼성향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에서 좀 올라가 줬는데 네. 결국 뭐 이재용 회장의 마음과 젠스나 CEO 마음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왜냐면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삼성은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싶고 엔비디아도 삼성 거 받고 싶고 네. 그래서 서로 같은 마음이다 보니까 두 군데가 좋잖아요. 네, 하이닉스 삼성이 삼성전자. 이제 크게 수율 부분에서 크게 이제 실망만 안 시킨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또 이제 공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일단 결국에 삼성향 관련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전에 뭐 시간에서 올라갔던 거는 뭐 DI이라든지 네. 최근에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또 워트라는 기업도 좀 이제 7% 정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네. 좀 크게 반등이 나와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증을 하면서 사실상 큰 실망을 좀 안겼고 맞아요. 또 그리고 네. 또 꾸준하게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한 3%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삼성향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다 좀 시간에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기 좀 애매하고 1,100억 정도 유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680억 정도는 시설 투자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예전과 조금 다르게 유증이 무조건 약재라고 보기보다는 유증을 했을 때 보통 이제 R&D 투자나 또는 시설 투자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그 호재가 됐던 경우가 많은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68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400억 가량 물량은 운용 자금이나 채무 상환에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 마이크론이 얼마나 지금 이제 자금난이 좀 허덕이면은 지금 뭐 100억 정도의 어떤 채무 상환도 지금 이제 유증을 통해서 했을까라는 어떤 이제 우려감 이런 네.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서 하나 마이크론도 오늘은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게 좀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어떤 큰 재료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젠스ong CEO의 어떤 발언 자체는 그냥 그 지난번에 나왔던 로이터 통신의 어떤 이제 추측성 보도의 어떤 반박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조롭게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하나 마이크론은 조금 이제 주가가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준호 매니저의 픽은 오늘 뭘까요? 저는 네. 가온칩스를 가온 말씀드려보고 칩스. 싶어요. 네, 왜냐하면 네. 또 기회미재미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TSMC 향으로 봐야 된다고 하지만 네. 아직까지 또 시장 참여자들은 이오테크닉스와 가온칩스가 또 삼성향 관련 종목으로 네. 여전히 보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좀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고 있어요. 뭐 코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또 에이테크놀로지도 최근에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가온칩스야 뭐 대표적으로 삼성향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고 삼성의 또 12개의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사들 중에서 베스트 파트너사로 지정된 기업이고요. 네. 앞으로 또 향후 또 이제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또 그리고 HBM 관련해서 속도를 냈을 때 또 가온칩스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가온칩스를 한번 타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딱 하나만 네. 더 좀 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HBM의 경쟁이잖아요. 네. 우리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제 위기감을 못 느끼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이제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거든요. 삼성전자 이제 진입이 늦어지면서 주도권은 오히려 TSMC 쪽에 이제 지금 로직 단에서 나중에 이제 GPU랑 HBM을 같이 붙여버리게 되면 네. TSMC 같은 기업들이 그냥 자기들이 자체 개발해버리겠다. 이런 이제 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어제도 제가 이제 하나정밀기기하고 한미반도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한미반도체 쪽에서 보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게 지금 이제 하나정밀기계는 HBM3에 들어가는 이제 TC 본더 이제 겨우 테스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주력 엔비디아 이제 공정에 들어가는 건 HBM3E 12단 제품 이제 최고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2분기 때부터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이제 양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HBM이 8개, 최대 8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젠슨항 CEO가 또 느닷없이 블랙웰 다음 루빈까지 얘기했잖아요. 루빈은 HBM4에다가 HBM 12개까지 지금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런 공정 이제 세대 교체 일정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지금 사실상 가장 이제 앞단에 있는 이제 한미 반도체 이제 TC 본더 요걸 이제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시장 진입 여부가 이제 결정된다라는 게 이미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목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아까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얘기를 굉장히 잘해 주신 게 결국 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삼성전자가 빨리 진입하기를 원하는 거고 삼성전자도 어쨌든 엔비디아를 뚫어내기를 이제 원하는 건데 그 접점에서 결국에는 이제 TC 본더 이 패키징 쪽에서 기술 혁신을 빨리 이제 좀 삼성전자가 이제 주도를 해서 시장 진입을 좀 하는 게 전체를 위해서 다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까지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갭이 다 떠서 출발을 할 텐데 우리 일발장조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다 뜹니다. 근데 네.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살아남는 그 친구를, 그 종목을 잡는 게 오늘의 굉장히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영민 매니저는 이오 테크닉스였고 준호 매니저는 아예 발상을 네. 한 발 더 나가자.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설계 쪽,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가서 가온칩스, 파운드리까지 노리면서 쭉 가보고 저는 유상증자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고 실망시켰지만 뭐 글로벌 패키징에서는 뭐 후공정 오사트이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도 좀 그동안에 한번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골라봤고요. 굉장히 저희가 또 많은 준비들을 했는데 요거 질문 하나 소화하고 갈까요? 네. 훈민이 아빠 요즘 두산 테스나 프로텍 또 SC 이런 종목들은 아예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아, 삼성 수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 버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걸로 그냥 교체를 해버릴까요?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하나만 남고 싹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도 그러면 하이닉스나 혹은 한미 반도체만 남고 싹인가? 그럼 옮겨 타야 될까? 짧게 우리 두 분의 의견도 한번 좀 듣고 들어보고 싶어요. 준호 네. 매니저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진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PSK 홀딩스라든지 뭐 이오 테크닉스 뭐 일부 종목들만 정말 HBM 네. 진짜 직접적인 수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4월부터 또는 뭐 1월부터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프로텍이나 뭐 ISC, 두산 테스나 같은 네. 경우도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되면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다고 했을 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시장의 관심이 AI 또 HBM 쪽에만 확실하게 좀 수급이 쏠려 있는 상태고 또 전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가 산유국 관련된 테마 섹터에만 수급이 쏠리면서 다른 섹터들은 다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다른 섹터가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네. 시장의 어떤 한정된 수급이 특정 섹터에만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뭐 프로텍이나 두산 테스터나 ISC를 팔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한미 반도체 뭐 또는 뭐 이오 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우리 국내 증시가 또 이제 4월, 5월 달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아지면 다 같이 올라갈 텐데 지금은 한정된 자산으로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에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섹터 내에서도 특정 종목에만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살아나면은 이제 뭐 따라온다. 프로텍도 ISC도 그동안 이제 납폭과 최근에 넥스티비라든지 뭐 코아시아라든지 칩스앤 미디어 같은 경우도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조정이 나와주다가 최근에 AI 반도체가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 그 수급이 그대로 또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례는 오겠지만 여전히 또 시장의 어떤 수급 자체는 HBM 쪽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에 3월에 이 ISC 또 리노공업 이 테스트 이 종목만 하루에 한 3번을 했던 그렇죠. 그 정도로 열풍이 맞습니다. 뜨거웠던 게 정말 2달 전이었었는데 이 고민이 저도 훈민이 아빠님처럼 되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또 오히려 빠졌단 맞아요.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틀어버릴까 좁힐까 이런 고민이 예,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점을 이제 네. 포인트를 찍어주신 거예요. 실제로 미국 증시도 지금 엔비디아하고 독주하고 있는 네. 거지 반도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인텔 차트 한번 보시면 완전히 지금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AMD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 탄력이 이제 많이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뭐 두산 테스나 프로텍, ISC 다 좋은 기업이고 네. 좋은 기업이고 이제 충분히 이제 반등이 여전히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게 HBM 쪽뿐만 아니라 또 이게 결국은 HBM의 이슈가 저는 나중에 온 디바이스 AI로까지 또 이어진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또 부각됐을 때는 또 충분히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두산 테스나나 뭐 ISC 이런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인데 다만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PSK 홀딩스 그리고 테크윙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 실적이 HBM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좋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1분기 뚜껑 열어보고 해보니까 점유율이나 실적이나 별로 좋아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한미 반도체 뭐 좁혀라? PSK 홀딩스 네. 갈아타는 게 좋다라고 봐요.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게 그거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뭐 30% 40% 네. 손실인 종목을 팔고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제 비겁한 절충안을 좀 말씀드리면 네. 반이라도 좀 쳐내시고 반만 이제 쳐내고
그 반을 쳐낸 현금을 가지고 지금 추세 우상향이 되고 있는 PSK홀딩스나 테크윙,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자. 뭐 PSK홀딩스나 테크윙은 지금 계속 신고가이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기다리시면 되지만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뭐 여러 이제 노이즈들 때문에 주가가 살짝 밀렸잖아요. 지금 이제 또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런 이제 대장주급의 이제 종목들로 좀 갈아타는 것도 저는 좋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젠수장 발언 때문에 또 시장도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또 반도체 소부장들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약간 좀 숨고르기 차원에서 작전을 돌입하는데 좀 방향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바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발 종목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어김없이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냉각 시스템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데이터 센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칩 관련해서 이제 공급란에 결국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전선이라든지 또 변압기, 그 다음에 전기 쪽이 최근에 좀 강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냉각 시스템 차례다라는 관점에서 KN솔이라는 기업을 오늘 한 발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7배 이상 많은 전력이 이제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제 맞춤식 고도화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더욱더 필요해진 상태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도 LG전자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미국의 레녹스라는 기업과 이제 손을 잡고 지금 미국 북미 지역에 지금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또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칠러를 북미 지역에 공급을 시작한다라는 게 지난주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LG전자도 지금 이제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 자체가 지금 이제 전력 소모량을 봤을 때 열 관리가 또 열을 이제 식히는 데 한 40% 전력이 소모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력난에 AI발 전력난에 열 관리가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냉각 효율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액침 냉각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 서버 자체를 전기가 흐르지 않은 특수 용액으로 통째로 넣어서 한 번에 식히는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공냉식, 뭐 공기나 또 물로 열을 식히는 방식보다 훨씬 더 전력 소모가 줄고 또 그리고 운용 비용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블랙웰에 또 이제 액침 냉각 기반의 설계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세대 AI 반도체 칩은 액침 냉각을 기반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테크 기업들도 잇따라서 AI 반도체 칩을 이제 개발하는데 액침 냉각을 기반으로 한 설계를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냉각 시스템 시장도 연간 거의 한 30에서 40% 이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2030년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앞두고 있다. 그 안에서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에 2억, 우리 돈으로 한 3,300억 정도밖에 시장의 규모가 되지 않았는데 2030년 기준으로 17억 달러 정도, 17억 달러 정도 규모로 2조 3천억 시장으로 커진다. 그럼 지금보다 거의 8배 가까이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도 KN솔이 이제 액침 냉각에서 가장 좀 대장주로 좀 부각이 되는 이유는 이제 글로벌 1위의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기업이 이제 네덜란드의 서브모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과 협업을 해서 액침 냉각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KN솔이고 매출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 게 원래 클린룸, 드라이룸 관련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바이오 클린룸도 공급하고 있고. 근데 이제 KN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물산에 또 클린룸도 공급하면서 삼성의 이제 평택 4공장 관련된 이제 공장 건설에도 KN솔의 클린룸이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과 액침 냉각의 시장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KN솔이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는 냉각 시스템 관련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실제로 미국에도 엔비디아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갔던 게 냉각 시스템 전문 기업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냉각 시스템 그 안에서 액침 냉각도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KN솔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볼까요, 바로? 가격 전략은 전일 종가였던 18,600원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2,500원 라인대, 직전 고점은 돌파해서 22,500원까지 목표가를 일단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15,7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KN솔입니다. 앞서 가온칩스도 그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갈 때 준호 매니저는
다다음 가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가온칩스 가고 맞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가는 게 데이선서 네, 열관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액침 냉각 쪽에 K엔솔로 갔습니다. 주로 매니저 오늘 네.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몰라요, 영민 매니저. 근데 이 열관리 아예 끝단까지도 가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GST라든가. 그렇죠. 네. 열 관리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뭐 전력 소모량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자료들을 보면 뭐 8배가 급 3년 만에 뭐 8배, 3년 만에 10배, 심지어는 뭐 15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왜 이렇게 데이터가 다 다르냐면 아니 AI 산업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를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추정치를 이제 얘기하는 걸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할 거다라는 건 거의 이제 좀 자명한 사실이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네. 원전도 지어야 되고 태양광 풍력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영일 만에 뭐 지금 천연가스 가스도 나오고. 원유도 네. 캐내야 되고 뭐 이제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저는 두 가지 라인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봐요. 일단 냉각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이런 거 이제 인프라를 이제 까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단의 투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반도체 자체에서 저발열, 네. 저전력 반도체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쪽이 이제 저는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LG전자가 이제 막 칠러 공급하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급등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랬다가 물론 쭉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쪽은 이슈가 분명히 지금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분야고 젠슨항 CEO의 이제 발언에 따라서 지금 온 시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까 김준호 매니저님도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차세대에 가속히 이제 블랙엘부터는 액침 냉각을 쓰겠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K엔솔이라든지 GST 같은 네.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저는 오히려 또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니셈이요? 유니셈이 또 LG전자하고 거의 같은 궤적으로 칠러 만드는 회사거든요. 칠러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 유니셈도 그동안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랠리에 조금 소외됐었는데 한 4월, 5월 넘어서면서부터 네. 칠러, 스크러버 뭐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부각이 좀 네.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뭔가 모르게 좀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50일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다가 내리 사거래일째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LG전자랑 비슷하네요. 네, LG전자랑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0원 정도 수준이라면 뭐 LG전자도 좋습니다만 LG전자 아무래도 조금 무겁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냉각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저가권에서 한번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탄력이 크고 또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유니셈도 같은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도체는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끝단에 있는 네.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까지 갔죠. 그 막단에 있는 지금 냉각까지도 왔습니다. K엔솔, GST, 유니셈, 또 LG전자가 다시 오늘 흔들릴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리뷰 쪽으로 가면서 바이오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종목이었습니다. 펩트론. 네, 펩트론이 최근 들어서 정말 바이오 섹터 내에서 안정적인 어떤 추세 상승음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전이 이제 알테오젠과 함께 또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또 암젠의 이제 마리타이드라는 이제 비만 후보 물질이 사실상 지금 후발주자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가 평균 14일에서 21일까지 그러니까 4주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는 1개월 제형 변경에 또 구현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펩트론뿐만 아니라 인베티지 렉 같은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줬는데 저는 펩트론이 좀 더욱더 좀 세게 올라가주는 이유가 결국에 지금 암젠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잖아요. 네. 후발주자에는 불구하고 지금 노모디스크라든지 일리아 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에 1회씩 지금 이제 주사기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투여로 제형 변경을 구현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사실 일리아 릴리와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시장의 어떤 선점 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1등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요 이 경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리아 릴리에도 지금 노보디스크에도 양쪽에 지금 이제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전 둘 중에 한 곳만 돼도 돌려도. 펩트론은 정말 주가 상승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기간이 또 이제 생각보다 기술 이전 기간이 좀 지연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인데 그거는 여전히 뭐 기술 이전이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 잘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경쟁 가도가 더욱더 좀 불이 붙으면서 오히려 펩트론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약물 전달 플랫폼이라든지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는 더욱더 부각되고 그 안에 비만 치료제는
국내에선 단연 펩트론이 독보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익률이 한 24% 정도 네, 되는데 그래서 네, 저는 여기 직전 고점도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뭐 기술 이전 둘 중에 한 기업만 돼도 국내 전 세계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고 비만 치료제의 어떤 후보 물질의 어떤 성장성은 2030년까지 성장이 좀 담보돼 있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비만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물 지속형 기술을 갖고 있는 펩트론인데 비만과 지금 비만에 그 비만 약물 지속형까지 결합이 되고 있으니까 핫한 트렌드들이 다 모여 있어서 맞습니다. 이제 펩트론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해피10부님이요. 제약과 반도체 쪽에 모르는 게 없는 김명민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테오제 리뷰 부탁드립니다. 자, 해피10부님은 좋아서 제가 보기에 질문 던지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약간 너무 이제 더 확인하고 싶어서. 네, 알테오젠 주주분들 지금 뭐 모든 분들이 다 신나죠. 왜냐하면 차상 최고가니까 뭐 신나지 않은 분이 아마 맞습니다. 없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펩트론도 잠깐만 좀 같이 이제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 어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암젠 이제 라미타이드 요 이제 새로운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1개월 제형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에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지금 실제로 기존의 이제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개월 임상을 했는데 12주 임상 결과 체중이 15%는 줄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1개월 제형의 이제 효과가 탁월했다라는 거. 기존에 이제 위고비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일주일 단위로 맞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복용을 하다가 끊어버리면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고 여전히 이게 지금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풍기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결국 1개월 제형 변경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1개월, 2개월 제형으로 제형을 이제 반감기를 늘려서 주기를 이제 늘리는 이제 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라 같은 이런 약물 지속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방금 이제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알테오젠 저희가 어제 분명히 제가 달아드렸을 때 제가 물론 어저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 좋을 때 해필 또 오스코텍을 말씀드려가지고 오스코텍은 빠졌지만 유한양행 갔어요.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의 인사이트를 제가 분명히 제시해드렸죠. 어저께 제가 유한양행이 베스트 오브 아스코 이제 선정됐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리브리반트의 SC 제형이 굉장히 이제 탁월한 효과를 이제 발휘를 했다. 5시간 걸리는 걸 5분이면 이제 투약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거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시장에 SC 제형 변경이 이제 본물 떠지듯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 덕분에 어저께 이제 알테오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불확실성. 머크사가 지금 스케줄을 하고 있는 게 SC 제형 이제 상업 개발이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면 끝나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과연 뭐 키투르다의 SC 제형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게 아직은 시장이 갖고 있는 의구심인데 일단 머크사에서는 2028년경이 되면 한 50% 정도 이제 대체를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50%가 기자가 또 질문을 했어요. 50%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러니까 머크가 마치 이제 준비했다는 듯이 아주 구체적인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50%까지 대체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게 왜 50%가 중요하냐면 머크의 키투르다 매출이 이제 2028년이 되면 한 40조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키투르다 SC 제형으로 50%가 대체되면 1년에 매출이 20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추정했던 것처럼 3% 내지는 5%의 로열티를 이제 감안하면 20조를 기준으로 3% 하면 1년에 6천억. 만약에 5%라면 1년에 1조가 이제 알테오젠 쪽으로 현금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면역 치료제가 SC 제형 개발을 할 때 알테오젠과 손을 잡는다면 굉장한 업사이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은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뭐 30만 원 정도 이상까지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맥 주사가 여러분 그 의외로 어렵습니다. 정맥 주사를 SC 제형, 피하 지방 주사로 바꾼다라는 이 기술력이 쉬울 것 같지만 너무나도 어렵고 그거를 알테오젠이 해냈고 그걸 보고 있던 머크가 이제 픽업을 한 겁니다. 하고 자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돋보일 수밖에 없고 로열티 3%냐 5%냐 얘기 많이 했는데 영민 매니저도 계속 얘기하죠. 3%가 된다 한들 이 주가는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해피109님
좋아서 한번 또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까지 저희가 바이오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네. 이 다음 코너는 이제 시초가 공략주가 또 바로 종목들 어떤 걸로 종목할까, 개장 공략할까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